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제법 크죠? 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침대에서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준 다음 서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진솔한 모습들을 담은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분할로 인한 갈등, 홀로 남은 후 텃밭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 반세기를 함께한 부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병실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눈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를 포함해 3명이었고 처음에는 모두 기뻐하며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분할 논의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 형은 아버지 병간호를 더 많이 했다며 더 많은 몫을 요구했고, 둘째 형은 자신이 장남 역할을 해왔다며 역시 더 큰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까지 개입하게 되었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가족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3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지만 소송 비용만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0여 년을 형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재산 분할은 많은 가정에서도 겪는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40여 년을 함께해온 형제 사이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안 됩니다. 특히 법정에서 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나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다음은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된 일상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이 너무 적막했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권유로 동네 공동 텃밭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씨앗을 심는 방법부터 물을 주는 시기까지 모든 것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심은 작물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회복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함께 물을 주고 수확한 채소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제가 기른 채소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제 손으로 기른 것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이 큰 보람을 줍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혼자가 된 후의 적막감과 외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일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텃밭이라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보면 때로는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키우는 일을 통해 본인의 마음도 치유받으셨다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끼신다는 말씀이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 작은 수익까지 얻게 되신 것은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남성이며 아내와 결혼한 지 올해로 52년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음에도 아내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했더니 아내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단순한 일상적 대화였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TV를 보면서 드라마 배우의 연기에 대해 한마디 하면 당신은 연기를 할 줄 아냐며 남의 흉만 본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혼잣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작년에 아내가 친정에 3일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첫날은 드디어 좀 조용하다고 생각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밥맛이 없어지더니 셋째 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아내에게 언제 돌아오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52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나를 모르냐고 하니 저는 솔직하게 52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투닥거리면서도 하루라도 아내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맨날 할머니한테 혼나세요? 라고 물어서 그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요. 네,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하신 부부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 생기는 오해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서로 없으면 허전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인 부부 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3일 집을 비우셨을 때 새벽에 전화를 거신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투닥거리며 살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얼마나 그 존재가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셨겠네요. 또 손주분께서 하신 말씀도 의미가 깊습니다. 혼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는 오래된 부부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사랑 표현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하게 사랑해 라고 진솔한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70세 남성입니다.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3살 많은 폐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예민해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잠이 안 오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차마 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옆자리에 계셨던 형은 폐암 사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으면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 내가 아는 맛있는 집들 다 데려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아픔이 있을 때, 힘들 때 격려해주고 밤에 아플 때는 등을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지신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너는 꼭 나아서 제주도에 가야 해. 나 대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작년에 정말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형이 말씀하셨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형의 목까지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만난 두 분이 나눈 우정의 깊이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평소 나누기 어려운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을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옆자리에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제주도 여행을 이야기하시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신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연자분을 걱정해 주신 마음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완치 후 정말로 제주도를 다녀오셔서 약속을 지키신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목까지 함께 느끼고 오셨다는 말씀에서 깊은 우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완치 정말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는 꼭 건강하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때로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특별한 인연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네, 오늘은 네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갈등으로 인한 아픔, 홀로 남은 후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 반세기를 함께한 부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병실에서 만난 깊은 우정의 이야기까지.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며 사람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도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감사합니다.